간호사들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건데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사과 가격이 지난해 대비 51%가 오르면서 금사과가 됐습니다. 금사과 현상은 오는 7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겨울 강원 지역의 강수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겨울 동안 강수량은 평년의 2.5배에 달하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횡성 베이스볼 파크를 찾는 야구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성 베이스볼 파크를 통해 횡성군에는 22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현장에 적용됩니다. 지난달 27일 시범사업이 시행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선 겁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정부는 89개 진료 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간호사는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문 간호사와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이나 비위관 삽관, 진료 기록과 진단서 초안 작성, 심지어 검사와 약물 처방 등도 가능합니다. 일선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복지부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의사의 법적 고발을 복지부는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간호사 업무만으로도 업무량은 너무나 많은데 의사 업무까지 맡게 되면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한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처치나 처방 등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도를 넘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자격도가 주지 못한 피해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또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간호사들도 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과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장 보러 가셨다가 치솟은 과일값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사과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햇사과가 나오는 7월까지는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상자마다 과일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사과 10kg 한 상자 가격은 9만 원 선. 지난해 이맘때보다 1.5배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설명절이 지난 지 한 달여가 됐지만 좀처럼 가격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사과배가 구정땀도 더 비싸졌어요. 원래는 명절 지나면 좀 내려가고 그랬는데 사과도 좋은 건 10만 원이 넘는다고 봐야 되지.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도 과일 담기가 망설여집니다. 좋지도 않아요. 딱 요만한데 그게 3개에 10,000원씩 가고 막 그래요.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어야지. 강원지방 통계지청에 따르면 강원 지역 사과값은 지난해보다 51%가량 올랐습니다. 사과값이 급등한 건 지난해 냉해와 집중호우로 인해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연글 때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비가 온다던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사과값은 한동안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가을까지 수확한 사과 저장량이 적은 탓에 햇과일 수확이 시작되는 7월에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저장량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수준입니다. 정부도 과일값 고공행진을 막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참외 등 대체과일이 출하하는 4월 전까지 204억 원을 투입해 사과와 대파 등 13개 품목의 납품 단가 인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산 사과 수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검역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데다 농민들의 반발이 커 실제 사과 수입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사과 생산량은 올해 50만 2천 톤에서 오는 2033년까지 48만 5천 톤 내외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재배 면적까지 줄어들면서 소비자와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 겨울 강원도 강수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8일 내놓은 2023년 겨울철 강원도 기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겨울 강수량은 227mm로 평년의 2.5배에 달하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강릉과 동해, 영월, 춘천 등은 겨울철 누적 강수량이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기상청은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우리나라에 자주 유입되고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북고남저 기압 배치와 지형적인 영향으로 동해안과 산지에 폭설이 자주 내렸습니다. 8일 새벽 2시쯤 고성군 간성읍 흘리 마산봉 인근에서 등산객 2명이 폭설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등산객 2명이 마산봉에서 하산하다 길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7시 15분쯤 구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등산객들은 고성 알프스 리조트 주차장에서 마산봉 등반에 나섰다가 1m가량 쌓인 눈에 길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횡성구는 횡성 베이스볼 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앳된 얼굴의 야구 선수들이 힘차게 공을 던집니다. 시원스럽게 방망이에 맞은 공이 높게 뜹니다. 8일 오후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서는 영월 상동고등학교 야구부와 충남 천안 SC클럽팀이 경기를 앞두고 몸을 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몸놀림도 여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횡성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는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는 날씨가 풀리면서 야구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구장이나 메인 구장이나 상당히 좋은 구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흙 공사를 해서 이 내야 땅이 너무 좋아져서 내야 흙이 너무 고르게 잘 돼 있어서 선수들 부상 방지도 돕고 실력이 향상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도 조용하게 확실히 아이들이 와서 연습 게임을 하고 시합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하는 여건에서는 되게 운동장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 봐도 되게 여러 팀들이 와서 여기서 항상 대회를 개최해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는 있었거든요. 횡성 베이스볼 파크는 지난 2016년 준공돼 야구장 4개와 축구장 1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이곳에서 22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곳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서는 올 한 해만 해도 고등학교 주말리그 등 18개 대회가 유치될 계획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연 인원수만 해도 3만 5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횡성구는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난해에만 22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9일부터는 제7회 스톤Bet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열리면서 9개 팀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유소년 선수들의 가족들까지 하면 1000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횡성구는 횡성 베이스볼 파크를 야구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KBO와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의시설, 휴게 공간, 그 다음에 상징적인 그런 발전 공간 등을 하는 그런 발전 센터를 조기에 빨리 건설을 해서 그렇게 해서 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횡성구는 횡성 베이스볼 파크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의 전진 기지로 횡성 지역의 활력과 경제 발전,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저출생 요인 중 하나로 육아 비용이 꼽히죠. 육아 도우미 비용이 월 평균 264만 원, 버는 돈의 절반이나 됩니다. 간병비는 어떨까요? 월 평균 370만 원, 소득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의 등골이 휘고 환자들이나 어르신들의 간병에도 자식 등 가족의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연구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자는 거죠. 문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효과가 없으니 적용하지 말거나 낮추자는 건데요. 기록적인 초저출생 현상과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를 고려할 때 육아와 간병에 외국인의 손을 빌리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과제일 겁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릉역이 철도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교통 등 각종 이동수단을 동시에 연계하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합니다. 강릉시는 8일 시청에서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어 관련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서 최우수로 선정돼 시작했습니다. 강릉시는 강릉선 KTX와 동해 북부선 철도 등 광역철도가 확충되면서 강릉역 일대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상업, 문화, 주거, 숙박 등을 갖춘 지역 특화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26년 ITX 세계총회 개최에 따라 강릉 도심 전역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강릉역 환승센터에 첨단 미래형 운송수단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매주 월요일 운영하던 야간 민원실 업무를 확대합니다. 강릉시는 11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 등 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야간 민원실은 여권 신청과 교부만 가능했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무 민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할 경우 빙상 실업팀을 창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빙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초중고와 대학생 등 빙상 꿈나무 육성을 위해 원주시 교육지원청과 선수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원주시는 지난달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선수의 학습권 보장, 의료 지원 등 원주시의 강점을 앞세워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춘천 도심지와 서면을 잇는 서면대교 건설 사업이 올해 안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서면대교 건설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지수가 1.0 이상으로 검토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서면대교가 건설되면 서면부터 춘천 도심 지역까지 이동 시간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홍천 팔봉산 관광지가 오는 9일 재개장합니다. 구는 이날부터 팔봉산 등산로를 개장하고 오는 15일부터는 야영장과 족구장을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천 구경 중 제1경인 팔봉산은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삼척시가 국가지질공원 인증 도전과 함께 지질공원 해설사 5명을 모집합니다. 자격 기준은 공고1 기준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만 65세 미만으로 삼척의 지질과 역사, 문화, 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선발된 사람은 6월과 7월 중 해설사 양성 교육을 거쳐 9월부터 신기와 도계, 근덕 등 지질 명소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